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갭 투자와 법인 투자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해당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는 새로운 투기적인 수요가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거래가 조금 줄어들고 가격 급등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택 부동산 시장의 급등 양상이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이런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비규제 지역이나 기타 투자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자금이 흘러들어갈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가격 상승이나 투기적 거래를 모니터링하면서 규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결국 시장의 상승 흐름과 정부의 규제가 계속해서 대응하는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투기적 수요의 주택 거래를 막는 전반적인 정부 규제 강도가 높아진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주택 구매나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넓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도 대출 규제 등의 강도는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젊은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주택 마련이나 내 집 투자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실수요자 대출이라던가 주택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청약시장이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접근을 하는 방법 외에는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의 실수요자 개념이 무주택자 또는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에서 실거주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사게 된다면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실소유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구축을 하고 실수요자의 판단 기준도 실거주자로 본다는 뜻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비싸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에 전세금만큼의 돈을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수도권과 대전 그리고 청주와 같은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경기도 전역, 충청도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했으며 재건축 규제 또한 법인 규제 등이 총망라가 됐습니다. 전방위 규제를 담고 강도도 세졌다는 의미인데 특히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니 그 밖의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에 따라서 이번에 규제 지역을 대폭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15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을 금지를 하면서 세제도 강화를 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것이 법인인데 법인 거래가 2017년 1%였던 것이 현재 한 6.6%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갭 투자가 확대가 되자 이번에 법인 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를 하고 갭 투자도 차단을 하면서 또한 개발 효제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자 잠실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최근에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안전진단도 강화를 하고 2년 실거주 요건도 규제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거래자금 출처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오는 9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고 또 투기 가열 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Q&A 형식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득세자인데 다음 달이죠. 7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럼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인데요. 규제지역이 서울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지역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대출을 회수당하게 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미 주택 매매 계약서를 썼고 대출은 다음 달에 받을 예정인데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적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이런 질문이 잘 많을 것 같은데요. 기존 세입자의 임차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꼭 전입을 해야 되는지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합니다. 다만 6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을 만약에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새로 투기 가열지구로 산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한다. 근데 2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매매가는 6억입니다. 3억 원이 넘는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에만 구입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결국 분양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1주택자인데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합니다.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이런 경우도 가끔씩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대출 약정상 6개월 내 처분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갈아타기 하고 싶다 하시면 정확하게 먼저 집을 팔 것을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6.17 부동산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요 억제도 필요하지만 지금 사실 필요한 부분은 공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또 다음 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는데 재건축 안전 진단까지 강화가 돼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건축이 쉽지 않으니까 공급 부족 우려로 청약 시장의 열기는 더 뜨거워져서 또 사실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가장 실제 소유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금리에다가 지금 뭐 사실은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가 뭐 0.5%고 하니까 유동성이 더 풍부한 만큼 김포나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에 규제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과열 현상을 보이게 된다면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충우돌 경제 현장 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